대학 의대 교수까지 지냈던 자신 또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지만 병원 한 번 못 가고 병마의 고통에 죽어가는 피난민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제3육군병원에서 일하던 장기려 박사는 1951년 대형 천막 3개를 얻어 천막병원을 열었다. 당시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5,000를 모금해온 전영창의 도움이 컸다. 겨우 눈비를 가릴 수 있는 천막 진료소였지만 피난민들에겐 꿈같은 병원이었다. 무릎 관절하고 고관절이 감기기 때문에 있어요. 후들대부터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산에 치료받으러 이제 또 내려오니까 그 당시 뭐 피난민 많았고 장기려 박사가 유명하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 어디 있느냐 찾아가서 감기 이 영도에 있다고 그래서 영도에 가니까 천막을 지어놓고 환자들이 막 줄을 서가 있습니다. 장 박사의 천막병원엔 하루 300여 명의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돈이 없던 환자들에게 그곳은 유일한 희망이자 비상구였던 것이다. 고등학생 자원봉사자였던 박영훈 선생이 의사의 길을 가게 된 것도 천막병원의 기억 때문이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래 서 있지만은 옛날에는 지금 한 2평짜리 건물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판자만 채워가지고 이래 지금 한 2평짜리 그런 그러니까 창고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했지. 1951년 제3영도교회 옆 창고에서 시작된 천막병원은 3개월 뒤 자리를 옮겨 6년 동안 20만 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수많은 목숨을 살려냈다. 한 달에 그래도 한 10케이스 정도 했어요. 그때 수술 기구가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골만 거 말이지. 예, 그냥 고름 그저 내도록 하는 거 그런 거 간단한 거죠. 그런 거 하셨지. 그래 이제 미군 군의관들이 와보고 동물 실험도 이제 이런 데서 안 하는데 말하고 그런 말까지 했거든. 그냥 이 탁자 하나 놓고 그 위에 사람 눕혀가지고 그냥 수술하고 했으니까 지금 상상도 못하지. 돈이 없어 나무로 짠 수술대 위에서 장기려 박사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냈다. 천막병원엔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손전등이 필수였고 여의치 않을 땐 촛불을 켜놓고 늦은 밤까지 수술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 무료 진료소에 대한 장기려 박사와 부산 사람들의 애정과 자부심은 그 어떤 병원보다 깊고 뜨거운 것이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의사로서 처음 품었던 뜻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때가 초기의 복음병원 시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병원. 그 사랑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참으로 병원 같은 병원이었다. 이후 스승 백인재 교수로부터 현대식 수술대를 빌려올 때까지 나무 수술대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장기려 박사. 전쟁이 끝난 후 천막병원은 복음병원이란 이름의 현대식 병원으로 제2의 시작을 받게 됐다. 오늘날 복음병원은 부산의 암치료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기려 박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 1956년 복음병원은 침상 30개를 갖춘 현대식 대형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전쟁 내내 무료 진료를 해준 장 박사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를 담아 부산 시민들이 모금을 한 것이다. 하지만 초대 병원장을 맡으면서 장기려 박사는 기쁜 마음 한편에 남몰래 마음 앓이를 했다고 한다. 그때 당시에는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죠. 그렇게 종합적인 현대식 병원이 생겼다는 것이. 근데 그분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반기셨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저렇게 큰 병원이 되면 그걸 운영하려면 인간적인 어떤 또
영리를 추구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뜻했던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고 나는 의학도가 되려고 지원할 때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가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어 그러한 환자를 위하여 의사 일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의사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위한 책임감이 증대될 뿐 아니라 잊어버린 날은 없었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평생을 바쳐 지켜낸 그 다짐은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던 청년 장기려부터 시작됐다.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한 그는 송도 고보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어렵게 경성의전에 합격한 후 한국 외과학의 성각자인 백인재 교수를 만나며 의사로서의 인생이 시작됐는데 졸업 후 교수가 되라는 스승의 권유를 뒤로하고 평양 기월병원으로 간 것은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당시 급성 충수염에 대한 장기려의 연구는 사망률이 높았던 충수염 치료에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후 평양도립병원 원장, 김일성대학 의대 교수 등 당대 최고의 외과의의 명성을 얻기까지 그 뒤엔 아내 김봉숙이 있었다. 월급을 털어 환자들 도와주는 남편 덕분에 6남매를 데리고 손이 닳도록 싹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면서도 남편을 믿고 따라주던 아내였다. 하지만 전쟁은 가족을 갈라놨다. 육군 야전병원에서 일하다 급하게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게 된 장기려 박사. 곧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죽는 날까지 다시는 그리운 아내와 5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내가 누군가 도와주면 북에 남은 가족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리란 믿음은 평생 그의 버팀목이 됐는데 그 베품의 인술이 보금병원에서 꼽혔다면 그의 의술은 이곳 부산대학에서 꼽혔다. 의대를 만들고 교수로 재직하던 5년이 의사로서의 전성기였던 것이다.